콘솔 화면에 떠있는 빨간 글씨를 본 순간 제 자리가 정말 제 자리가 아니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우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고요. 전북 군산에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방송국에서 음향 감독으로 일했어요. 정확히는 30년 넘게 일했죠. 아침 뉴스부터 저녁 드라마까지 소리가 나가는 건 뭐든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특집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가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60 넘어가니까 밤샘 작업이 힘들어지고 젊은 친구들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65살에 정년 퇴직했죠. 퇴직하고 나니까 허전했어요. 집에서 뭘 하고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그렇게 2년쯤 보냈을 때 우리 며느리 수연이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문화회관에서 자문위원 자리 하나 났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경력도 있으시고 아까우시잖아요. 수연이는 그때 이미 문화회관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 줬어요. 고마웠죠.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자문위원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가끔 공연 준비할 때 음향이나 무대 쪽 조언 좀 해주고 리허설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정도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통비 정도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만족했어요. 다시 음향 장비를 만질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음향 장비 앞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하던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일했어요. 평온했죠. 큰 문제도 없었고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큰 공연을 하나 준비하게 됐어요. 지역 신인 가수들을 소개하는 무대였는데 규모가 꽤 컸거든요. 관객도 500명 정도 들어오는 행사였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설렜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죠. 공연 준비가 시작된 건 2개월 전쯤이었어요. 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저도 당연히 참석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이미 몇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제일 앞자리에 계셨고 그 옆으로 운영위원 몇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죠.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노트북도 펼쳐놨고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제 며느리 수연이도 들어오더라고요. 수연이는 운영위원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리였죠. 아버님 오셨어요? 수연이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관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신인 가수 발굴 공연 관련해서 모였습니다. 관장님이 자료를 넘기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번 공연은 우리 군산 지역 신인 가수 5명을 무대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목표는 이들에게 데뷔 기회를 주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거죠. 예산은 약 5천만 원 정도 책정됐고 공연 날짜는 2개월 후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강우석 위원님,
이번 공연 음향 총괄 맡아주시겠습니까? 경력도 있으시고 이런 공연엔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총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방송국 다닐 때는 늘 듣던 단어였는데 여기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기뻤거든요. 근데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실례지만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박태영 기획자님, 말씀하세요. 박태영.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박태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도 제가 총괄 기획을 맡기로 했고요. 음향 쪽도 사실 제 영역이거든요. 최신 장비 다루는 것도 익숙하고 요즘 트렌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했어요.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박태영이 계속 말했어요. 강우석 위원님 경력은 물론 존중합니다만 요즘 공연은 디지털 장비가 중심이거든요. 아날로그 시대랑은 많이 다릅니다. 순간 귀가 따갑더라고요. 아날로그 시대라는 말이 제 귀에는 늙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관장님이 손을 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 위원님은 디지털 장비도 충분히 다루실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니까요. 박태영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티는 안 냈지만 저는 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총괄은 제가 맡기로 하고 박태영은 실무 기획 쪽을 담당하기로 했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수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이번 공연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수연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뭔가 어색했어요. 눈은 안 웃고 있었거든요. 그냥 입만 살짝 올라간 느낌?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우선 음향 장비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죠. 문화회관 무대 뒤편 2층에 음향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전자장비 특유의 냄새랄까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음향실 한가운데 디지털 믹싱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최신 장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루는 데는 문제없는 모델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여러 개 채널이 뜨더라고요. 채널 1번부터 32번까지. 각 채널마다 음향 설정이 다 보였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채널 배분은 어떻게 할지, 고음과 저음 균형은 어떻게 맞출지, 울림은 얼마나 줄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설정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만들어 놔야겠다. 이건 제가 방송국 다닐 때부터 가진 습관이었어요. 중요한 프로그램은 항상 백업을 만들어 두는 거. 만약에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갑자기 설정이 날아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백업으로 틀 수 있게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방송 5분 전에 장비가 먹통이 됐는데 다행히 백업 USB가 있어서
무사히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백업은 필수라고 생각하게 됐죠.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 제 개인 물건 몇 개를 넣어뒀거든요. 파란색 USB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거였는데 용량은 32GB였어요. 장비 옆면에 USB 포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꽂았죠. 화면에 USB 인식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설정 파일을 복사했어요. 전부 다 USB로 옮겼어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100%가 되고 복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USB를 뺐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죠. 이 정도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어요.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음향실 창문으로 무대가 보였어요. 무대 조명이 꺼져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공연 날을 상상했어요. 500명의 관객이 앉아 있고 무대 위에서 신인 가수가 노래하고 제가 만든 음향이 홀을 가득 채우는 모습. 잘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음향실을 나왔어요.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공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인 가수 5명도 다 선발됐고 곡 순서도 대충 정해졌죠. 어느 날 오후 회의실에서 또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엔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수연이랑 다른 운영위원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박태영도 있었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주제는 공연 홍보 방안이었는데 중간쯤에 수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번 공연이 성공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대 연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음향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공연은 신인 가수들을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젊은 가수들이 나오는 무대인데 음향이나 연출도 좀 더 젊은 감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공연이 운영위원 평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젊은 감각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거든요.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박태영 기획자님께 음향 쪽 주도권을 좀 더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아버님은 자문 역할로 계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문 역할? 저는 총괄 아니었나요? 옆에 앉아있던 운영위원 한 분이 거들었어요. 수연 위원 말도 일리가 있네요.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젊은 분들 감각도 필요하죠. 아무래도 세대가 바뀌어야 할 때도 됐고요. 세대가 바뀌어야 할 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른 위원도 말했어요. 강 위원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문만 해주셔도 충분하죠. 속이 뒤집혔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고집센 노인네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나이 먹고 자리 욕심 부린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관장님이 중재하듯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요. 수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고는 있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거든요. 나는 괜찮아. 뭐가 좋은지 다들 알아서 정하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도 몰라요.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겨우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젊은 감각, 세대가 바뀌어야 할 때, 자문 역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연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를 이 자리에 추천해준 사람도 수연인데, 설마 나를 빼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공연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칠 후 음향실에 또 갔어요. 이번엔 최종 점검을 하려고요. 공연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거든요. 음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비 앞에 앉았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근데 평소랑 다른 게 떴어요. 로그인 화면이었어요. 화면 중앙에 빨간 글씨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이게 뭐지? 원래는 비밀번호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전에 쓰던 임시 비밀번호를 쳐봤어요. 틀렸다고 나왔어요. 다시 쳐봤어요. 또 틀렸어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다 안 됐어요. 이상했어요. 누가 암호를 바꾼 거예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음향실을 나와서 사무실로 갔어요. 관리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기요, 장비 비밀번호 누가 바꿨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혹시 박태영 기획자님이 바꾸셨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쪽에서 장비 점검하신다고 하셔서요. 박태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박태영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기획자님, 저 강우석인데요. 아, 강 위원님. 무슨 일이세요? 장비 비밀번호 아세요? 제가 점검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이 안 돼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태영이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바꿨습니다. 왜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보안 강화 차원이에요. 요즘은 장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럼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점검해야 하거든요. 또 침묵. 이번엔 좀 길었어요. 강 위원님. 박태영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어요. 이번 공연 음향 총괄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관장님 결제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장비 쪽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총괄 아니었나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회의에서 논의 끝에 바뀌었습니다. 수연 위원님도 동의하셨고요. 수연이, 내 며느리가 언제 그런 결정이 났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지난주 운영위원 회의에서요. 강 위원님은 자문 역할로 계시면 되니까 장비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문 역할이요? 네. 필요하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아니,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암호 변경, 박태영의 차가운 말투, 수연이의 젊은 감각 발언, 세대가 바뀌어야 할 때라는 말,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려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나이가 많아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야. 제 실력은 아직 괜찮아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젊은 애들보다 못할 리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박태영은 운영위원회 결정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거든요. 회의록도 문자도 메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회의에서 결정된 게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은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박태영한테 온 거였어요. 강 위원님, 오늘 오후 2시 리허설 일정 변경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옮겨졌으니 참고하세요. 리허설 일정 변경?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오후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로 바뀐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하루 전에 갑자기 바꾸는 거지? 전화를 걸었어요. 박태영한테요. 벨이 3번 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기획자님, 저 강우석인데요. 리허설 일정이 왜 바뀐 거예요? 아, 그거요. 신인 가수 중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온대요. 그래서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럼 저한테 미리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강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공연은 제가 총괄이라고요. 일정 조율도 제 권한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라 온몸이 떨렸어요.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리허설 장소인 문화회관 대공연장으로 갔어요. 입구에서 스태프가 명찰을 확인하더라고요. 강우석 위원님이시죠?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리허설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무대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박태영이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어요. 뒤쪽 객석을 가리키면서요. 말없이 저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무대 위에 신인 가수 한 명이 서 있었고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박태영이 객석 중앙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수연이도 있었죠. 저는 뒤쪽 좌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리허설이 계속 진행됐어요. 한 곡이 끝나고 박태영이 무대를 향해 소리쳤어요. 좋아요. 다음 곡 갑시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리허설이 중간 휴식에 들어갔어요. 가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박태영이 수연이랑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박태영 쪽으로 다가갔어요. 박 기획자님. 박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강 위원님. 오셨어요? 네. 리허설 보러 왔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는 다시 수연이랑 얘기를 계속했어요. 저를 무시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뒤로 물러나서 다시 좌석에 앉았어요. 그때 수연이가 제 쪽으로 왔어요. 웃으면서요. 아버님, 리허설 어때요? 괜찮네. 다행이에요. 박 기획자님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제자리를 박태영한테 넘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아. 네, 아버님. 이번 공연 총괄이 나한테서 박 기획자님으로 넘어간 거 맞지? 수연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박 기획자님이 실무를 맡으시는 거고 아버님은 자문 역할로 계신 거예요. 더 편하시잖아요. 편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 아니에요.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쭤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연이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일정 체크해야 해서요. 수연이가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거실에 우리 아들 도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응.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이번 공연에서 좀 부담 덜으시게 됐다면서요? 부담 덜으시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박태영 기획자가 실무 맡으니까 아버지는 편하게 자문만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그게 아니야. 나를 빼려는 거야. 도윤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수연이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서 내 자리를 빼앗는 게 날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도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나이. 또 나이 얘기였어요. 도윤아, 나이가 뭐가 문제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요즘 공연은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까지도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문화회관에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TV만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USB. 제가 음향실 서랍에 넣어둔 USB가 떠올랐어요. 거기에 음향 설정이랑 백업 파일이 다 들어 있었죠. 혹시 모르니까 그거라도 챙겨야겠다. 만약에 박태영이 그것까지 가져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오후쯤 문화회관으로 갔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음향실로 올라갔어요. 음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파란색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다. 제가 USB를 넣어둔 건 서랍 안쪽이었거든요.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자리였어요. 박태영이 이걸 찾았을 리 없었죠.
제가 백업을 만들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알 리도 없고요.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깐 콘솔을 바라봤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예전처럼 제가 자유롭게 만질 수 없는 상태였죠. 이제 이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니구나. 쓸쓸했어요. 음향실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이번 공연만 성공하면 제 평가도 올라갈 거예요.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단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자문 역할로만 계실 거니까. 박 기획자님이 다 알아서 하고요. 이번 공연은 제 이름으로 남겨야 해요. 제가 판을 잡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차피 자문 역할로만 계실 거니까. 이게 수연이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서 문화회관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USB를 꺼냈어요.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이 떴어요. 음향 설정 파일, 백업 음원, 채널 배분표.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USB만 있으면 설령 현장에서 장비를 못 만진다 해도 백업으로 음향을 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죠. 박태영이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USB를 다시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화회관 관장님한테요. 강 위원님, 공연 최종 점검 회의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회의실로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관장님, 박태영, 수연이, 다른 운영위원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관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최종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획자님, 준비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태영이 노트북을 펴면서 설명했어요. 신인 가수 5명 최종 확정됐고 곡 순서도 다 정해졌습니다. 음향 설정도 완료했고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강 위원님, 음향 쪽은 문제 없겠죠? 저를 보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장비도 못 만지는데. 저는 자문 역할이라서 세부 사항은 박 기획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관장님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넘어가셨죠. 회의가 계속됐어요. 중간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이번 공연은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성공하면 문화회관 위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박태영이 말을 걸었어요. 강 위원님. 네. 공연 당일에는 객석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음향실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배제된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겨우 1층까지 내려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투명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이랑 수연이는 외식한다고 나가고 집에는 저 혼자였거든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우석 위원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요? 저 오연주라고 해요. 이번 공연에 나가는 신인 가수 중 한 명이에요. 오연주. 리허설 때 봤던 가수 중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위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만나자고?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그래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전에 문화회관 앞 카페에서 뵙는 거 어떨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전 문화회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까 구석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연주였어요. 위원님, 여기요.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그래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오연주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요, 박태영 기획자님이 음향 설정한 게 제 목소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고요? 네. 리허설 때 노래하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고 반주는 너무 크고 그래서 박 기획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시면서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원님이 음향 전문가시잖아요. 다들 위원님이 진짜 실력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위원님이 음향 잡아주신 공연이 정말 좋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공연 당일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번 공연에서 배제됐어요. 장비도 못 만지게 됐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계시면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어린 가수가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연장엔 갈 테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오연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웃음을 보는데, 아,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USB를 만졌어요. 주머니 속에 넣어둔 USB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공연 하루 전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박태영한테 온 거였어요. 강 위원님, 내일 공연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음향실 출입은 관계자 외 통제됩니다. 위원님은 객석 VIP석에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객석 VIP석. 저를 완전히 관객 취급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박태영한테요. 벨이 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기획자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객석에 앉으라고요? 네. 음향실은 공연 당일 보안상 통제됩니다. 제가 음향자문위원인데 왜 음향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공연은 제가 총괄이라고요. 위원님은 편하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관람? 이게 말이 돼요? 박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위원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좀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VIP석.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라고요. 30년 넘게 음향을 해온 사람을 그냥 관객 취급하는 거였어요. 모욕이었어요. 아니, 모욕보다 더한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USB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파일이 다 살아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증명해야 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번엔 두려워서가 아니라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USB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모든 파일이 정상인지, 음원이 제대로 재생되는지 전부 완벽했어요. 준비는 끝났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겨우 눈을 감았어요. 꿈을 꿨어요. 무대 위에서 음향이 흐르고 관객들이 박수치는 꿈이었어요. 그 무대에 제가 서 있었어요. 공연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는데 온몸이 뻐근했어요.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어요. 오늘이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드려서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후 5시쯤 문화회관에 도착했어요. 공연 시작은 7시였으니까 2시간 전이었죠. 입구에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관객들이었어요. 일찍 온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대공연장 쪽으로 갔는데 스태프가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 강우석 위원인데요. 스태프가 명단을 확인하더라고요. 아, 강우석 위원님이시군요. VIP석 좌석 번호는 A-5입니다. 6시 30분 이후에 입장 가능하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VIP석? 제 이름이 명단에 있는데 제가 가야 할 곳은 음향실인데 왜 좌석 번호를 안내하는 거죠? 저 음향실 좀 가보고 싶은데요. 음향실은 공연 당일 보안상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박태영 기획자님 지시사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음향실조차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모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돌아섰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비 쪽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공연을 기대하는 얼굴들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음향을 해온 사람이 공연장 복도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집에 가서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머니 속 USB가 만져졌어요. 손으로 꽉 쥐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USB가 있는 한,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6시쯤 됐을 때,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오늘 공연 정말 중요해요. 제 평가에도 들어가니까 실수 없이 진행해 주세요. 박태영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안 보이게요. 두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봤을 수도 있는데 못 본 척한 거겠죠. 그들이 지나가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시 30분이 됐어요. 입장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공연장 안은 어두웠어요. 무대만 조명이 켜져 있었죠. VIP석은 앞쪽 중앙이었어요. 내 좌석을 찾아서 앉았어요. 좌석에 앉으니까 무대가 잘 보였어요. 관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저는 무대 뒤쪽을 봤어요. 음향실이 있는 쪽이었어요. 거기서 박태영이 장비를 만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시가 됐어요. 조명이 꺼졌어요. 공연장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무대 조명이 켜지면서 사회자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군산문화회관에서 준비한 신인 가수 발굴 공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공연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가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음향이 흘러나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컬 볼륨이 너무 작았어요. 반주는 너무 컸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음향실에도 못 들어가는데. 첫 곡이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두 번째 가수가 나왔어요. 또 노래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음향이 좋지 않았어요.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고음이 너무 날카롭게 울렸거든요.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세 번째 가수가 나왔어요. 오연주였어요. 무대에 서 있는 오연주를 보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음향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오연주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반주만 우렁차게 울렸죠. 오연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관객들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1절이 끝나고 갑자기 음향이 뚝 끊겼어요. 무대가 조용해졌어요. 오연주가 멈춰 섰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음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영 목소리였어요. 몇 초 후 음향이 다시 켜졌어요. 근데 이번엔 반주만 나왔어요. 보컬 마이크가 안 켜진 거예요. 오연주가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음향이 왜 이래? 제대로 안 들리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공연장 뒤쪽으로 뛰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관장님, 저 강우석입니다. 지금 음향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제가 음향실 올라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네, 공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제가 허락했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음향실 문 앞에 스태프가 서 있었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관장님 허락 받았어요. 비켜요. 스태프가 잠깐 망설이다가 비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음향실 안에는 박태영이 장비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강 위원님? 뭐 하는 거예요? 음향이 왜 이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설정이 꼬였어요. 장비 화면을 봤어요. 채널이 엉망으로 섞여 있었어요. 볼륨도 높낮이, 음의 균형 전부 뒤죽박죽이었어요. 이래서야 안 돼.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뭐 하시려고요? 박태영이 물었어요. 비켜요. 안 됩니다. 장비는 제가 관리하기로. 지금 공연이 망가지고 있어요. 비키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박태영이 물러섰어요. 장비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심호흡을 했어요. USB를 장비에 꽂았어요. 화면에 USB 인식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백업 파일을 열었어요. 제가 미리 저장해둔 설정이 나타났어요. 이거야. 파일을 불러왔어요. 채널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보컬 1번, 반주 2번, 균형 설정, 떨림 깊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설정을 마치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 무대에서 음향이 흘러나왔어요. 완벽한 음향이었어요. 오연주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반주는 적절하게 받쳐줬고 고음과 저음의 균형을 잡았어요. 떨림이 살짝 깔리면서 목소리에 깊이가 생겼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됐어. 오연주가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이번엔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음향실 창문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500명의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건 오연주를 위한 박수야. 노래가 좋아서 무대가 성공해서 보내는 박수였어요. 오연주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해냈어. 4번째, 5번째 가수도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계속 장비를 조정했어요. 모든 음향이 완벽했어요. 공연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나왔어요. 오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음향을 담당해 주신 사회자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음향실 쪽을 봤어요. 저를 본 거예요. 음향을 담당해 주신 강우석 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를 향한 박수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때 음향실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었어요. 수연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봤어요. 표정이 창백했어요. 아버님. 수연아. 저는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연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음향실에서 나와서 무대 쪽으로 갔어요. 무대 뒤편에서 오연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님, 오연주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니었으면 저 완전히 망칠 뻔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노래를 잘 불렀으니까. 음향도 살아난 거야. 오연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위원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무대 앞으로 나갔어요. 관장님이 서 계셨어요. 강 위원님. 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 기획자가 총괄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관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앞으로는 강 위원님께 제대로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박태영이 다가왔어요. 관장님, 저는. 관장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박 기획자님, 오늘 일로 계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산은 나중에 하죠. 박태영 얼굴이 굳었어요. 관장님, 그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박태영이 저를 쏘아봤어요. 근데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죠. 박태영이 결국 고개를 돌리고 공연장을 나갔어요. 로비로 나왔어요. 수연이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공연이 제 평가에 들어가서 잘 되면 승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박 기획자한테 다 맡기고 아버님은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장비 암호 바꾸는 것도 음향실 출입 통제하는 것도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건 아니야. 경험은 어디 가지 않거든. 알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사람을 밀어내면서까지 올라가는 자리는 오래 못 가.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운영위원회에 보고 들어갈 거야. 이번 일로. 수연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네.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오니까 우리 아들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도윤아 왔었어? 네. 공연 봤어요. 도윤이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나이 드셨다고, 이제 쉬어야 한다고. 그게 잘못됐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아직 현역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앞으로는 아버지 의견 잘 듣겠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가자.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증명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경험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USB를 꺼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고마워. 그 작은 USB가 오늘 저를 살렸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제 경험이 저를 살린 거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장님한테 온 문자였어요. 강 위원님, 다음 공연부터는 위원님께서 총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시 시작이구나.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